여러분들 요새 금값이 진짜 난리가 났죠. 금값이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2,750달러를 찍어내면서 역대 최고가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금값이에요. 최근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상승했거든요.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됐다는 농담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체 왜 금값이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는지, 왜 또 중국은 이 금을 싸그리 쓸어 담고만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금값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지난 2년 동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2023년 1월 초엔 금값은 1,824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 말에는 금값이 2,063달러로 2,000달러를 뚫어내면서 마감을 했죠. 1,800대에서 2,000대, 2023년은 금값의 연간 상승률 13%입니다. 13%. 이때만 해도 와, 금값 많이 올랐다 했지만 좀 비싸긴 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서는요 금값이 진짜 미쳤어요. 2024년 1월 초에 금값은 2,063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12월 말에는 이 금값이 2,64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금값이 약 600달러 가까이 오른 거고요. 이를 환산하면 연간 상승률 놀라지 마십시오. 28%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23년에도 13%가 올랐는데 2024년에는 그 2배가 넘는 28%의 상승률. 다양한 자산들 중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상승률이죠. 그 날고 긴다는 미국의 S&P 500 2024년의 연간 상승률 26.5%를 찍었었잖아요. 와, 근데 미국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미국보다 금값이 더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값을 한돈 3.75g을 가장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금 한 돈을 사려면요 최소 48만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세공값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돈에 50만원은 넘는다 보시면 돼요. 한 5년 만에 한 2배는 오른 것 같거든요, 지금 금값이. 한번 보자. 아, 맞네요. 제가 2019년쯤에 금을 한 25, 6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한 5년 만에 금값이 2배가 된 겁니다. 금의 시총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만큼이나 많이 오른 거면 지리긴 해요. 이게 참 금이란 게 신기한 자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반짝이는 금속을 이렇게나 좋아할까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요, 발행자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금의 발행자는 그냥 지구, 자연 그 자체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요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있잖아요. 혹여나라도 이 발행자가 망하면요 해당 자산은 그냥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굴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 너굴전자가 망하기만 하면 이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근데 금은 발행자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나온 금속이에요. 그래서 누가 망하든 말든 전쟁이 나든 말든 그 가치는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가치해질 리스크가 없죠. 모든 지구에서 다 통용되니까. 기업이 망하고 전쟁이 나고 국가가 부도가 나더라도 말이죠. 매우 안전한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금의 특징은요, 실물 자산이라는 겁니다. 금은 실물로 보석으로 만들 수 있고 전자제품의 소재로도 쓰입니다. 금은 실물로서 자신의 가치를 저장하고 있죠. 매년 새로 채굴되고 있는 금의 양도 대충 정해져 있어요. 몇몇 코인이나 몇몇 국가의 화폐처럼 누가 막 찍어내거나 맘대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금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쓸모가 사라지지도 않고요. 다음 금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금은 그 자체로 생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 금이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금을 극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금 갖고 있어 봐야 배당금을 주냐? 안 주고. 이자라도 쏠쏠하게 챙겨주나? 당연히 안 주고. 그저 가치를 저장하고만 있으니 워렌 버핏 형님은요 이런 금속 덩어리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었죠. 워렌 버핏 형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의 크기는 100년이 지나도 그 크기가 그대로이며 여전히 아무것도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금덩어리를 정성껏 쓰다듬어도 아무 반응이 없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뭔가 생산을 해내진 못하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
버핏 형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죠. 하지만 금 자체로는 진짜 투자하기에는 아주 제격이죠. 금값은 미친듯이 많이 올랐고 최고의 안전자산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금값이 오르는 공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전쟁이나 재난이 터질 때, 지금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도 싸우고 있고 중동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고 있고, 이럴 땐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는 게 바로 금이죠. 둘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금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면은 그만큼 실물자산인 금은 그 가치가 오르죠.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금을 많이 삽니다. 세 번째로는 이자율이 낮고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이 많이 오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왜 금을 많이 사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자는 없어도 되니까 금이라도 사자, 이런 심리죠. 근데 2023년, 2024년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고 실제로 인하했고요. 금값이 진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또 금값이 왜 이렇게나 많이 오른 거냐? 오늘의 메인 주제죠. 그것은 중국이 금을 너무나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들에선요, 금값 폭등의 주범을 그저 중국이라고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엄청나게 금을 많이 사들였죠. 참 중국도 감이 대단히 살아있는 게요, 인민은행이 금을 각 잡고 사들이기 시작한 시기가요 2022년 11월부터입니다. 이때 금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1633달러였습니다. 와, 벌써부터 이 수익률 계산할 생각에 저는 그만 팬티를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금값 차트로만 보면요, 진짜 최근 4년 새 금값의 최저점이었던 시기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미친듯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풀매수를 밟았는데 지금 2700달러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금값이. 지금은 발바닥에 사서 현재 정수리 끝 최고점을 찍고 있는 중인 거고요. 2023년에 인민은행이 샀던 금의 양은요, 약 225톤입니다. 이 양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양이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샀던 금의 양이 총 1037톤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225톤을 산 거예요. 비중으로만 보면은 전체의 21.6%를 혼자 쓸어 담았습니다. 이건 중국이 진짜 야무지게 투자 잘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중국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현재 금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작년 2024년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까지는 중국은 금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5월 금값이 240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쯤 중국이 금 매입을 드디어 중단했습니다. 이거 불타기, 이게 맞나 싶을 시기이긴 해요. 차트를 보면요, 인민은행의 금보유고 추이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동안 멈춘 거 보이시죠? 이제는 비싸서 못 사겠다 이거죠. 이제 좀 관망해야지. 그렇게 인민은행의 금 매입이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2024년 12월부터 갑자기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죠. 자, 그렇다면요, 대체 왜 중국이 이렇게나 미친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는 거냐?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중국의 내부 경제가 불안해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 시장 개박살이 났었고 중국의 주식 시장도 예전만 못하고 은행의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상자산 거래는 불법이라서 중국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는 거죠. 경기 침체에서의 답은 실물자산 금이 왔다거든. 그렇다고 국채를 살 거야? 어림도 없지. 중국의 채권 시장 보면 진짜 암울 그 자체입니다. 단기채 금리가 1년 채권 수익률 0.92%를 찍었거든요. 이는 2009년 이후로 최저치로 기록되고 있고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함께 떨어져가지고 채권 수익률 2%대가 무너진 다음 1.74%로 내려앉았습니다. 폭락해버린 채권 수익률, 이는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면 투자자들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마련이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제일 좋은 건 바로
금이고요. 근데 중국만 이 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을 사고 있어요. 2022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산 금의 양만 해도 1136톤입니다. 이게 1950년대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해요. 2023년은 1037톤을 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년 연속으로 중앙은행들이 샀던 금의 양만 1000톤 이상을 샀다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21세기 들어서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각국이 달러 대신에 불을 유지하기 위한 걸로 금 매입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중국이며 러시아며 중동이며 금을 진짜 엄청나게 사죠. 특히 중국은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와중에 금매수를 선택했어요. 대체 왜 그랬냐를 분석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1순위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 이걸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데요. 중국 담당 일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형님, 진짜 트왕상밖에 안 떠오르긴 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됐든 중국은 계속해서 금을 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요, 지금 중국의 금 보유량이 전체 외환 보유액의 단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이 15%인데요. 완전히 최하위죠, 하위. 인도도 9%가 되고 영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은 훨씬 더 높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기타 서방 국가들의 금 보유 비중은 70%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이거 따라오려면 멀었지. 지금부터라도 사서 모으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금값이 오를 여력이 여기서 좀 보여요. 금값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찌찌가 웅장해지고 있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값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이니? 리뷰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